반갑습니다. 이번에 경찰윤리 과목 수업을 맡은 이승재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담장 위에 서 있는 듯한 위기감에 모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활동을 멈출 수는 없겠죠. 다행히 과학 발전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각자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이니만큼 혹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근무할 때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나왔나요?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30년간 성대 교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여러 업무 중에서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학생 상담과 컨설팅을 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올해 효학문 전공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는 전통적인 효와 새로운 효, 즉 성경적 효를 우리 인성과 연계시켜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진학 컨설팅뿐만 아니라 국제지식문화협회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사회기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 소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이메일 아이디가 레인메이커입니다. 레인메이커는 미국 인디언 사회에서 가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네이버 밴드의 방 이름도 행복한 동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혹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윤리 수업은 대부분의 경찰 관련 학과에서는 4학년 수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배우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윤리의식이 여러분보다는 부족하겠죠? 우리 대학교에서는 2학년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 입문 전에 윤리적 의식을 배웠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과목 이름이 경찰윤리인 것처럼 경찰과 윤리 두 단어의 조합으로 하나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찰윤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경찰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분이 확고한 국가관과 사회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윤리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갖고 경찰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통해 경찰 세계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수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 강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찰 윤리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 개념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대학을 졸업하는 이유도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부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공부는 사회생활을 하는 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업 후에 경찰 시험을 보거나 직장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 해야 할 거라면 남들보다 잘하면 좋겠죠. 그 시작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훈련입니다. 아쉽게도 온라인 강의라서 여러분들과 그 훈련을 제대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에 의미 있는 경찰인이 되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경찰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따라서 강의 후반부에는 경찰이 처한 상황, 필요한 여러 이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윤리 강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이론적 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켄 윌버라는 통합심리학자가 주장한 4분면 이론인데요. 이 세상 모든 현상과 주장을 정리해보니 4개의 분면 안에 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 4분면을 통해 윤리와 경찰의 4영역을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의 내면과 외면, 집단의 내면과 외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강좌에서 켄 윌버를 배우고 나면 많이 친숙해지실 겁니다. 또 하나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는 다분히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다시 원고의 지신할 것입니다. 수업 교재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는 별도의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쉽게 키워드만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이니 강의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각 주차별 수업자료를 먼저 읽거나 강의 후에 읽으면 될 것입니다. 혹 더 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PT 자료에 나와 있는 참고도서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앞서 저는 공부의 최종 목적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 인간을, 일상을 넘어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자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윤리의식이 생깁니다. 철학적 알을 지혜라고 하고 철학을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째는 태초에 세상과 부딪힌 인간이 가졌던 의문들, 즉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놀라움과 경외의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를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주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삶에서 매번 선택할 때마다 필요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옳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가치론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리는 한자어로 무리윤자와 이치 도리리의 합성어로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윤리부터 가족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까지 다양한 윤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켄 윌버의 사분면을 활용한 윤리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윌버는 칸트가 말한 진선미의 영역을 각각 과학 영역은 개인의 외면, 2사분면, 집단의 외면, 4사분면으로 도덕의 영역은 집단의 내면, 3사분면으로 예술 영역은 개인의 내면, 1사분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개인 윤리 중 1사분면은 마음과 의식에 관한 영역으로 도덕적 인성 문제를, 개인 윤리 중 2사분면은 개인의 외면적 행태에 관한 영역으로 수행적 인성 문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윤리를 나타내는 3사분면은 윤리에 관한 문화적 유산을, 국가윤리를 나타내는 4사분면은 개인윤리의 환경적 요소인 사회체제를 언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세한 내용은 추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윤리 문제에 앞서 철학적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철학적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란 뭘까요? 서은국 교수에 따르면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다고 합니다. 조금 들고 있으면 금세 녹아버리고 말지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번하게 자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최인철 교수는 그러하기에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크 앤드 룰 법칙에 따라 가장 강렬한 것, 가장 최근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므로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공부를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다. 다른 사람이 내만 같지 않다. 나만 유독 스트레스가 심하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힘드시나요? 조금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개그 프로에 내맘 같지 않네라는 코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현실이고 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가치관, 세계관이 나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누구도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럼 고통이 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고통이 있어야 치료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인생은 아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것이란 표현을 했나 봅니다. 헬라어로는 내부 욕심과 유혹의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한답니다. 이와는 달리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은 도키마저라고 합니다. 이를 구약 성경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시는 일꾼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맹자는 큰 일을 시키기 위해 하늘이 반드시 먼저 그의 의지를 시험하며 시련과 고통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심리적 고통이 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금이 갔을 때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막 헤어진 애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커피에 손을 댄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은 심리적 고통이고 이는 삶에서 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서울 은퇴자 협동조합에서 설문받은 자료입니다. 은퇴한 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삶의 목표는 즐겁게 살자입니다. 내가 기쁘고 남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할 겁니다. 몸의 이상은 열과 통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면역력을 기르고 있죠. 마음의 이상은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복력을 길러야 합니다.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를 몸에 먼저 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복력을 위해서는 실패 바이러스를 겪어야 합니다. 실패 바이러스 면역을 통해 자그마한 성공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면 약간의 신체적 불편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둘은 따로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입니다. 둘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럼 이제 몸과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운동, 유연성, 근력, 지구력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나름대로 정하고 차근차근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는 약 21일간만 지속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3주간은 지나야 몸에 밴다는 것이겠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 스즈키 이치로 선수는 무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경기 5시간 전에 야구장에 도착해서 몸 푸는 동작 순서도 항상 일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루틴이라 하는데 각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만들어 꾸준히 연습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일탈입니다. 우리는 흔히 딴짓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자신을 지키려는 심리적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새로움을 찾다 보면 아마도 슬럼프를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이나 맛집 찾기 등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게 필요한 이유겠죠. 그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힘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핑커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며 친구가 많을수록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좋은 인연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프레임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은 누구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과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삶의 맥락을 바꾸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소장의 표현에 따르면 삶이란 사물의 전경과 배경이 맥락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을 때는 만나는 사람과 기거하는 공간, 관심의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자주 하는 것도 의미를 새롭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해야 할 일 있는 즐거운 여행이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멋진 경찰인이 되려면,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남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필립 매크로에 따르면 오늘 형성된 자아는, 즉 여러분의 모습은 10번의 계기를 통해서 7번의 선택을 한 결과 5번의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라인 강의 자료는 매주 1, 2회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켄 윌버의 통합이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